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11월 셋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제4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지인 부산광역시 각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도를 대표해 종목별로 탁구 2명, 역도 1명, 양궁 1명, 볼링 1명의 상주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대회 첫날 기장 실내체육관 방문을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백스코 제2전시관과 강서체육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대회 나흘째에는 덕촌동 소재 볼링장을 찾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모두를 격려하고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장애인체육회의 격려와 응원 속에 선수들은 탁구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양궁 혼성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역도에 출전한 선수는 평소 기록보다 1kg의 무게를 더 들어 올리는 등 선수들 모두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화답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상주관 내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땅땅치킨랜드 및 신전뮤지엄에서 2025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도심 속 음식 문화를 접하여 식문화 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실내에서 치킨 만들기, 키오스크를 통해 컵 떡볶이 만들기, 뮤지엄 관람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 청리면 복지회관 생활체조팀은 경북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상주시 대표로 출전해 시 부분에서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청리면 생활체조팀은 박성자 회장과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복지회관에서 꾸준한 연습과 화합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간의 노력을 입증한 결실로 평가되는데요. 또한 지난 6월 20일에 개최된 제11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체조대회에서도 어르신부 기구체조 분야에서 1위를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상주시 상록회는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흥동 관내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5,000장을 기부하고 그중 2가구를 방문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상록회는 1985년부터 성실, 인내, 봉사, 협동이라는 이념 아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중심해서 상주를 이끌어온 자생봉사단체로 상록회 권순철 회장 외 5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장학사업과 연탄봉사, 김장 나눔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상록회 회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의 방문에 연탄을 나르고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회원들은 차량으로 연탄을 운반하고 골목길 안쪽까지 직접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상주시 이안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안면 함께 모아 행복금고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이안초등학교 개교 91주년 기념 총동문 체육대회를 맞아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맞이하여 계절근로자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9월 까마우성과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첫 공식 방문으로 양 지역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까마우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와 우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 상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경천섬 범월교회 경관분수 제작과 설치가 마무리되어 경천섬 주차장 일원에서 통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 관장, 도시의원, 그리고 관내 주요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명과 음악, 그리고 분수가 어우러진 화려한 연출은 경천섬의 비경을 돋보이게 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천섬 범월교 경관분수는 경천섬 테마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약 19억 원을 투자해 범월교 양안 148m 규모로 설치됐으며 에어슈트, 고보조명, 인터랙티브 조명 등 첨단 장비를 갖추어 10여 곡의 음악과 함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경천섬 테마화 사업은 이번 경관분수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현재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 중이며 경천섬 내에 있는 특화 정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계류장, 편의시설을 설치해 경천섬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상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 2025년 우리 농축산물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주시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추진한 지역 농산물 활용 꿈나무 먹거리 돌봄 프로젝트를 우수 사례로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4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쌀, 곶감, 한우, 콩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지역 농축산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영양지수가 사전 48.2점에서 사후 57.4점으로 상승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식습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지역 전통 명주 공방인 함창명주 허씨비단 직무를 우리 동네 복지의 달인 4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복지의 달인은 관내 기관, 단체, 사업체 등과 함께 후원 협약을 맺고 현금 물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읍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41개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폐업 등의 사유로 현재는 33개의 업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판이 부착된 곳은 함창명주 허씨비단 직물이며 매년 관내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을 위해 명주 스카프 30개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함창 허씨비단 직물은 1977년 모친 서옥순 여사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아 함창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온 명주 제작을 보존하며 전통 길쌈 방식과 천연 염색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명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업인 명주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 계승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박물관은 제6회 기증 기탁자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2019년부터 매년 소중한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 기탁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기증 기탁한 100여 명과 그 가족들이 초청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증 전시실과 수장고를 관람했으며 강영석 상주시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상주박물관이 2007년 11월 개관한 이래 기증 기탁 유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전체 유물 67,907점 가운데 약 73%에 달하는 49,699점이 총 489명의 기증 기탁자를 통해 수집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유물들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아우르며 상주사 연구와 전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707점의 유물이 새롭게 기증 기탁됐습니다. 특히 2024년 상주시 역사기록 찾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유물 전체가 이관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물 기증 기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박물관 학예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 평생학습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겨울 인문학 단기 특강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강은 정기과정 외에도 다양한 원데이형 단기 강좌와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좌는 타로카드, 셔플댄스 기초, 슬기로운 금융재테크, 나를 이해하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좋아요 많이 받는 글쓰기 등 총 11과목 20개 반으로 구성되며 총 309명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단기 특강은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수, 인문학 특강은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주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성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일부 강좌의 경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 부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 청청농업회사법인 윤문욱 대표가 식량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10일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윤문욱 대표는 상주시 대표 농산물인 상주쌀 미소진품과 검정콩 빛나도 재배를 선도하고 지역 식량자급 기반 확충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밀과 콩 조사료 이모작 생산단지 조성, 논콩 재배단지 확대, 병해충 확대 방제 추진, 고령 농업인 농장업 대행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체계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식량과학원 스타 청년 농업인으로 위촉되어 청년 농부스쿨 운영 및 여성 농업인 교육 강의를 맡아 선진형 농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파에도 힘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중림사 주지현경 스님으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과 식품 꾸러미 130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후원은 복지관의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중림사는 이번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종교기관이 지역복지기관과 함께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경스님과 중림사 신도들은 무료급식소 자원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해 배식과 정리정돈을 도우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상주시는 상주경찰서와 함께 2025년 보행안전 주간을 맞아 상주 도서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고령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의 날을 맞아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와 경찰서가 함께 마을 주민보호구간, 노인보호구역 등에 거주하는 고령 보행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수칙, 보행안전 영상 등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야간식벌이 용이한 교통안전물품, 반광조끼, 야광모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상주시 낙동면지 편찬위원회는 낙동면지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요 기관 단체장과 출향 인사,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발간을 축하하며 낙동면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낙동면지는 낙동면의 역사와 문화, 인물, 발전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2021년 9월부터 집필을 시작해 약 4년간의 편찬 작업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낙동면지는 총 1,700쪽 분량으로 3,500여 부가 인쇄돼 지역민과 출향 인사, 국가기관, 관내 기관 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낙동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